럭키몬스터의 감독 봉준영입니다. 저도 사회생활도 해봤고 살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노력한다고 자기 삶이 나아질 거란 보장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. 한 사람이 운명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기적적인 현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처음 그 로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안에는 그런 면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면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생활하면서 사회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억누르고 있는 측면들이 모두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기 목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목소리인데 그 사람을 잠재우기 위해서 용각산을 먹는 건 어떨까, 그냥 재밌을 것 같다,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고, 가루약이 약간 마약 같은 걸 연상시키는 것도 있잖아요. 그런 의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환각이고 약간 이상한 상황이고 정상이 아닌 거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고, 그리고 용각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처방전 없이도 구할 수 있는 거고,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이 사람은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엄한 곳에서 되게 아주 쉬운 방법으로 자기 이게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 번호 같은 경우는 그 황금 비율 소수점 뒷자리 숫자들이에요. 뭐 다빈치 그림이나 뭐 이런 거 있을 그 황금 비율 뒷번호들이에요. 어떻게 보면 이 숫자가 자연 법칙처럼 그런 약간 번호면 어떨까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황금 비율 소수 뒷자리들이에요. 그 도맹수라는 인물은 그 처음부터 약간은 병적인 인물로 저는 바라봤거든요. 그 핵심 키워드는 열등감인데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물이고, 이 인물은 되게 유아적인 캐릭터고 성리아한테 집착하는, 유착이 너무 돼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당첨되고 나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수단으로 자기가 온 관심을 쏟았던 아내한테서부터 자기의 그 열등감을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히어로물의 그 구조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히어로물에서 수트 같은 게 있는 거죠. 현실적인 수트 같은 건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HB 컨설팅 업체라고 생각했더니, 현실 세계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,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충동이나 폭력성 같은 거는 럭키몬스터가 담당을 하는 거고, 이게 발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무기인 거죠. 어떻게 보면 통로를 그들로 생각을 했습니다. 인물의 변화를 표현한 영화이기 때문에 각자의 자기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초반에 도맹수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지만 그런 기본적인 가치들을 중시한다고도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가치들을 점점 잃어가게 되고, 이 사회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만한 강인함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변화된 이 인물 사이에서 각자가 느끼는 게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도 올바른 사람이 낫지, 어떤 사람들 돈 하는 세상에서 저런 사람이 더 대단한 거지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, 그건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. 럭키몬스터의 감독 봉준영이었습니다.